의대만큼은 포용 범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번도 수학 못한다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수학에 대해서는 다 자신 있어요. 그러면 의대에서는 보는 기준이 수학이 됩니다. 왜냐면 전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외과에서 딱 고급 수학 한 학기 그것도 1시간입니다. 그거들은 끝이에요. 6년, 10년 동안에 수학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수학을 판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의대에 다니시는 그 교수분들이 항상 그래요. 일반 기업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교수 사이는 파벌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얽힙니다. 그다음 학문적으로 좀 들어가요. 외래는 말 그대로 마케팅을 누가 잘하죠. 그래서 돈을 누가 잘 버느냐 이 차이인데 의과대학 교수진은 연구 실적이 나옵니다. 논문이 일단 나오고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동료 교수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병원 자격도 하든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두각을 나타내냐면 영재고 가고 출신이 아니고 인문계적 성향이 높은 교수분들이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병원장, 그 다음에 연대 병원장, 고대 병원장 보시면 전부 인문학 조처에 그렇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수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의대 들어가서 제일 성공할 부류는 누구냐면 인문학적 소양의 높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대 막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만일에 크게 얘가 의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용 강범위한 분야는 의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대 쪽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에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잖아요. 운전할 수 있을 동안에 저희들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의대도 마찬가지.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 다음에 구당 선생님은 지금 102세인가 그랬어요. 7등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뭐 기계가 다 대체될 거야. 그래서 의사가 없어질 거야. 그런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랙 비욘드라고 나오는데 거기 2100년, 2200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가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보면 스캐닝하는 거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의사가 의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의 기능이 바뀔 뿐이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빨간색인데요. 최종 합격자 발표. 이걸 왜 빨간색을 했냐면 공주사대 보고하고 얘기했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일자로 틀리죠, 그죠? 접수가 30일까지인데 얘네들은 최종 합격이 12월이에요. 외대보고도 11월 30일도 이날 오후 5시에 발표가 나면 오후 5시 원서 접수할 수 있느냐. 요즘 기체속도 강의 인터넷이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원칙적으로 이중 지원이 금지됩니다. 불합격 처리가 될 때까지는 지원을 못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12시에 발표를 하면 인터넷으로 접수는 가능하죠. 근데 5시에 발표하는데 얘는 5시까지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5시까지야. 그런데 접수는 6시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써놓고 있어야 되겠죠. 공조사대 보고권을. 그러니까 민사, 상산, 청원, 북일, 광철까지는 공조사대 보고가 지원이 가능하다. 질문은 네. 전국형 자율학교 중에 공주사대 국어 말고 그 외의 학교도 있는데요. 그럼 그 합격자 발표일이 다른 전국형 자율학교는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울 일반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날짜만 피하면 서울형 일반고 지원이 워낙 늦어서. 서울형 일반고 지원이 빠릅니다. 12월 9일에서 13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풍산고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뭐 거창고 이런 쪽이 이보다 기한이 늦어요. 그러니까 예가를 접수를 시키고 그쪽을 하든지 아니면 얘하고 일정이 겹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재수를 해요. 그래서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거창고에서는 뭐 사전으로 뭐 하겠다. 공고 한일고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한일고가 아마 사대보고하고 일정이 똑같을 겁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됩니다. 한일고는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 좋은 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오프 더 레코드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입학생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학생을 뽑아요, 어떤 학생을 뽑아요.
거의 컨펌 비슷하게 줄 거야. 틀림없이. 그러고 나서 아마 유도를 할 겁니다. 하나고 쓰지 마세요. 상상도 쓰지 마세요. 제가 합격시켜드릴게요. 이 학생은 합격이에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근데 공주사대는 국립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해요. 이게 세종시하고 시범거리거든요. 한일부하고 사립부. 근데 한일부는 사립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실 가서 타치해봤자 별로 말도 안 돼요. 근데 얘는 국립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가면 바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15분 만에 차 타고 온다니까 교육부에서. 그래가지고 뭐 사전에 상담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대부고가 제일 공정합니다.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상담 필요 없이 떨어지면 잡아놓을 수 있다. 추가 모집 같은 거 없어요? 있습니다. 결혼이 생기면. 보통 그런 확률이 있어요. 첫째 잘 안 생기겠죠. 내가 열심히 들어가는데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그 일반고 갈 거야.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신 정원에는 있어요. 정원에는 3%까지 어느 학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케이스도 좀 드문 케이스예요. 자, 전국권 자사고 반영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B가 누구냐 하는데 하나고가 없었던 거죠. 작년에 B 2개까지 했는데 이제 2학년 1학기로 바뀌면서 없었어요. 외대보고는 국제과정 B학계, 하늘보는 B학계. 그리고는 지금 눈 닦고 찾아봐도 이제 북일고 국제과정 B학계가 없다니 상위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11개였거든요. 국일고를 2개로 본다면 일반 과정과 복잡을 본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게 12개 학교인데요. 12개 학교에서 B 하나가 가능한 학교는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는데 저 죄송한데요. 공주사대부고가 사실은 그거 5개 과목이라고 써있지만 동점대 처리 규정에 보면 동점이 안 체육 생깁니다. 때문에 결국은 그 전 과목 A가 아니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주사대부고는 예. 올해라고 보시면 근데 체육이 B라도 예외적으로 합격한 1차를 통과한 학생이 없습니다. 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질문도 나누죠. 왜냐하면 굳이 B를 합격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뭐 딴 애들 많은데 굳이 뭐 체육과정 체육이 세분화돼서 9개 등급이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3등분이죠. A, B, C인데요. 그 중에서 33% 안에 못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수행하고 뭐 이론하고 같이 볼 텐데 그 중에 못 들었다는 것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왜 학교에서 이렇게 자꾸 가느냐면 하나고에서 왜 자꾸 없애냐면 학교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학생부의 항목은 내신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따라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교마다 다 틀리잖아요. 월천도 그렇잖아요. 그죠? 월천이 뭐 학생부 솔직히 잘 해주나요? 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목동권인데 그 다음에 강남에서 보면 뭐 다른 쪽 학교에서 그렇게 잘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해줘요. 공립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 따라서 복불복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이쪽에서 보면 좀 못한다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을 잘해주거든요. 그럼 난 그쪽에 가야지. 근데 내 마음대로 되나? 내가 그 학교 가고 싶다 해서 전학이 막 되나? 안 되잖아요. 학생의 지역이나 아니면 운에 의해서 너무 많이 학생 보고 작업될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 진행이 어차피 뭐 전국 이게 전대평가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제일 신뢰할 만한 자료는 올 A라는 거. 사실은 학교에서 한 4%, 5% 이렇게 세세하게 다 끊어서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그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천 모금 목동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끊어서 올해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냐면 월천하고 모금은 4.5%예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비목동 쪽, 양천군대 비목동 쪽으로 갔다. 그럼 몇 프로까지 올라가면 11%까지 올라가요. 3배가 차이나, 3배가. 그러면 모군에 온 게 내가 굉장히 불합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드밴티지도 있다는 거예요. 내신에서 똑같이 거기서 알고 있거든요.
모구는 굉장히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1단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치열한 쪽에서 5레이를 받은 학생하고 학생부가 똑같아. 예를 들면 구로나 검성구나 강서구에서 온 학생하고 학생부가 거의 비슷해. 면접도 비슷해. 그럼 누가 올라가냐? 그때가 목동권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너무 치열한 이 월천 모군 속에 있으니까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봐주겠지. 절대 안 봐준다. 일반고와 통목고 내신을 대학에서 보면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1.5등급 있고 4.5등급, 통목고에서 보통 보는 기준이 곱하기 3을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거의 떨어져요. 여기 4.5죠? 곱하기 3은 13.5거든요. 그게 외곽권에서 오래 받을 확률이에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서. 왜냐하면 과목별로 쭉 따져보면 어떻게 되면 올해 학기가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어가 A 받을 애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5%밖에 안 됐어요. 그게 5%로 잘리는 거예요. 올해 받을 확률이. 근데 어떤 애는 보면 얘가 25%예요. 어머님들 알림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평균적으로 보면 특수한 한 과목 때문에 그렇지 딴 거를 제외해서 딱 보면 거의 20에서 25% 사이에요. A 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받지? 아무리 모군이 아니라 모군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왜 A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시각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모군이라는 걸 미리 감안을 해주세요. 절대 감안 안 합니다. 연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연대는 통목고라도 1.5 넘어가면 사실을 끼고 얘 우리 학교 오려고 별로 신경 안 썼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신이 제일 까다로운 학교가 있는데 그 대신 제일 후한 학교가 아니라 좀 감안해주는 학교가 고대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게 있는데 통목고는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아. 일반적인 기준은 무조건 올해가 돼야 된다. 하나고가 작년에 비두기까지 했지만 비 하나 있는 학생이 합격한 확률이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세강력을 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요즘 추세는 일단 내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일반고 막 조경 선생님이 여기 뭐 내신 받으려면 수학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단 내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무튼 뭐 서울대 진학률 이렇게 감안해서 지금 올해 말씀드린 대로 공주사대 공천고 하나고 쪽이 워낙 높으니까 더 이상 말씀도 안 드려도 되니까 공주사대와 부고가 베이스가 어느 쪽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의 한일고 수준으로 쫓아왔다. 거의 한일고 수준으로 쫓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주사대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의대 진학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대 진학률이 계속 올라가고 한일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보통 보면 이게 한일고가 일반고거든요. 그 다음 일반고, 그 다음에 뭐 통목고 다 해서 2등급 이상 나올 확률이 보면 제일 높은 학교가 한일고예요. 공주사대가 5등 할인 항상.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정시로 갔을 때 제일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죠. 공부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김천구가 어느 수준이냐 제가 말씀드린 영덕외고 그 다음에 영정고 사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위에 학교가 포철고 하늘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고가 이제 올해 달라진 게 뭐냐면 이거 통목고 있으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튼 요강상 자기네들이 선발하는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요강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은 승인을 안 해줘서 3개월이 지나갔어요. 3개월 하고도 9일 지나서 이제 입학 전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게 거의 바뀌다. 그러니까 지금 뭐 B가 있었던 학생이 이제 나는 하나고 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B 구제 방안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은 이제부터 올해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올해 승인해주는 다른 학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일반 전형은 확대되고요. 왜냐하면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직원 전형은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2019년까지 정원의 약 3분의 1씩 축소해서 다 없애겠다는 걸 이제 계획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주고
임직원 전형을 살렸어요. 14명 줄이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연차적으로 준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 혹시 임직원 전형 하시죠? 우리라고. 임직원 전형이 어차피 이제 학교 쪽에서 보면 그래요. 임직원 전형 들어오는 애들이 0.5레벨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딴 애들이 예를 들면 한 3% 선이다 그러면 4%나 5%그 사이 대체적으로. 근데 전국으로 오니까 지방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고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쪽에 있는 애들하고 창원 쪽에 있는 애들 보면 비교해보자. 극단적으로. 그럼 어느 쪽이 좋은데 서울 쪽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쪽을 많이 받아들여 일반 전형은 확대되는 거고요. 전국 베이스로 임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서울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몇 명이 물어는 14명이 늘어났는데요. 이 14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큰 겁니다. 뭐냐 보통 한 학교에서 한 명, 아니 못 가는 학교인데 그러면 한 명씩 간다면 14개 학교에서 한 학원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목동적으로 보면 지금 한 명 들어가는 학교가 2명이 갈 수 있는 찬스가 같아. 왜? 어차피 강남은 20% 제한 걸리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느 쪽에서 많이 가냐면 노원구 쪽하고 양천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 다 없앴으면 좋겠죠. 다 없앤 학교가 어디냐면 청운고등학교예요. 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하느냐면 민사고는 예초부터 뭐 특별 전형이고 뭐 없어요. 아예. 거기는 사회 통합 전형도 없어요. 하는 핑계가 뭐냐면 우리 사회 통합 전형 애들한테 돈을 어시스트 해줄 만큼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통합 전형 못 뽑아요. 지역 인재 전형 한 명 뽑아요. 근데 2년 동안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사고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유리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민사고에서는 지금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서울 경기 쪽의 애들이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목동만 소외가 되고 있어요. 목동만. 강서구에서도 가고요. 다른 쪽에서도 가요. 한국에서. 양천구만 유독 민사고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왜? 하나고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여자애들이 행성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교 최상위권도 전부 여학생들인데 걔들이 전부 행성하고 이쪽 하나고를 비교하면 안 가려는 거예요. 예전에 민사고가 수학 스타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갔는데 요즘 남자애들이 여성화 되면서 안 가려는 거예요. 또 하나고 보니까 훨씬 좋은데 내가 뭐 강원도 행성까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야 돼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고는 수학을 못 가요. 민사고는 수학을 보잖아요. 신청 면접식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 대학교 신청 면접에 바로 직결돼서 대비할 수 있는 학교가 민사고다. 민사고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3학년 때 터닝을 뭐 하나고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특목고가 제가 보기엔 대학보다 나아요. 어머님도 뭐 좋은 대학 다 나오시겠지만 아버님도 좋은 대학 다 나오시겠지만 대학에서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대학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간 응습이 50%인데요. 진짜 좋은 수업은 대학원이나 가서 아버님이 교수 출신이시는데 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1학년 애들 강의들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대학원 수업 듣는데 왜 그쪽을 좋아하세요? 1학년 애들이 백지성짜리니까 넣어줄 수가 있어요. 대학원 되면 지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뭐 논문 쓰기 바쁘지 뭐 그것도 없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정을 안 해요. 대학원 쪽으로 아니면 3, 4학년 쪽으로 다 배정을 시켰습니다. 전공 쪽이 중요합니다. 전공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쪽은 유명한 교수일수록 1학년 쪽으로, 교양 쪽으로. 그렇죠? 의무적으로 배정을 시켜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 대학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애들이 전부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토플 토익 강사는 외고에서 하거든요. 대학교 때 보면 특강 뭐 이렇게 하면서 방학 때 막 하잖아요. 전부 학원 강사 불러서 하는 거죠. 학생회에서. 우리나라 대학보다 제가 보기엔 민사고가 낫고 하나고가 낫고 왜냐하면 이게 더 유연한 거예요. 김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천구도 그렇거든요. 평균 연령이 뭐 38.6인가 교사들이 있는데 수시에 강해요. 근데 수시에 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애들 케어를 해주고 막 그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화 수학, 심화 영어로 가기가
자기네도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외국 강사 부르고 그걸로 떼었거든요. 그게 더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CNC하고 영어 강사 부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대학교는 쓰잖아요. 서울대학에 그렇죠. 서울대 자기 근데 딴 대학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질이 우리나라는 참 웃기는 게 특목고가 제가 교육 프로그램 한번 봐도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보다 더 낫다. 서울대 연고대가 나은 거는 대학원에 가서 낫다. 석박 과정에 갔어야 비로소 나아지는 거지. 학부 과정을 이렇게 보면 유연성이나 그다음 발전하는 의지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없어요. 학부 쪽은. 그래서 취업이나 잘 되면 좋겠다.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는 우리 애가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딴 쪽으로 생각해요. 취업 때는 쪽도 생각하시면 예 제공을 생겨서. 아무튼 1단계 전형은 2학년 1학기부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해졌죠. 비두개가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올해이다. 이제 앞으로 입학 전형 볼 일도 없어요. 그냥 올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1학년 1학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포철고를 좋아하는데 포철고가 유연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 생각보다요. 그래서 학기 반영이 어떻게 되냐면 1학년 2학기부터 들어가는데 1학년 2학기 성적이 없으면 아예 반영을 안 해요. 3학년 1학기까지 가거든요. 그럼 4개 학기 반영인데 3개 학기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비중만 33.3으로 늘리는 거예요. 없는 걸 왜 반영을 해요? 없는 대로 끝나야지. 저는 그게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잘 해보시고요. 그다음 면접이 15분간 면접을 하더라. 공통질문이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쪽의 방식이 하나고 방식이에요. 공통질문이 없다는 게 변별력이 의외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대신에 이게 뭐냐면 자기 쪽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가 있으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학교가 하나고다. 근데 그게 면접 대비만 제 입쪽 하지만 그거 한 6개월 한다고 갑자기 생기게 있어요. 뭐 학원 원장이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짜집니다.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하고 3학년 1학기 돼서 갑자기 면접 대비가 들어온 학생하고 확실히 합격률에 있어 차이가 있다. 공주사대 기숙사 7시부터 24시까지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나보다 6시부터 하나보다 1시간 더 시키더라고요. 취침 새벽 1시까지 5분 시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쪽도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거는 요즘 이제 공주사대가 수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RNE하고 이런 쪽을 많이 하더라. 이게 왜냐면 공주대학교, 상공대학 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대하고 많이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NE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학고, 그러니까 의대 진학률이 공주사대가 훨씬 높아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지구가 대부분 이쪽이죠. RNE 자체가 인문계열에서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생 논문이 과학의 인재교육 논문실의 문제가 됐더라. 이것은 여기서 어시스트가 들어왔으니까 이 어시스트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교수 와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이렇게 써야 돼, 플러스를 이렇게 잡아야 돼 얘기를 해주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쓰는 학교를 어머님들이 앞으로는 수시 쪽 비중 계속 높아지잖아요. 곧 학생도 종합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전부 수학적이죠, 수학과. 그 다음 주말 방과후. 왜냐면 애들이 못 가니까.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뭐, 쪽이더라. 그럼 뭐 대전이나 뭐 어느 쪽에서 와가지고 학원에서 뭐 셔틀버스로 나른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필요한 학생도 있겠습니다. 주말 방과후 수리, 인문, 과학, 셔틀버스 이런 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다 좋은데 인원은 적게 나와요.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남녀공학이죠. 여학생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후기가 여기 없어요. 뭐 후기가 아니죠 사실은. 같은 일반 고등학교인데요. 모집이
농어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쟤네들 시기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자율형 국립고등학교 육대학교인데 전국 베이스로 뽑는 여학생은 정원이 31명 갖고 60명은 이제 나머지 쪽이 있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공주사대가 유일한 만큼 어머님들이 1차 전기를 쓰면서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같이 자기소개서 써놓는 게 맞아요. 학교 이름만 바꾸면 돼요. 5대5로 뽑습니다. 80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까지 붙는 거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무조건 올해인데 뭐 어쩌라고. 뭐 이거 반영 비율도 필요가 없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무조건 올해. 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요건만큼 더 봐줄 의향이 없다는 게 그쪽에 솔직한 심지가 많은데 작년에 이게 여학생들이 경쟁이 6대1이었나 그러니까 뭐 봐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서류 20점, 면접 40점. 이걸 잘 보세요. 5555. 지금 학생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하나보네 이제 끝났고, 저도 이제 시기가 됐으니까. 이 학교, 제가 아까 빨간 했던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서류를 별로예요. 서류는 별로예요. 근데 면접은 내가 잘 볼 자신 있어. 근데 전기고등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서류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보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진 학생이 큰 것이 생깁니다. 면접은 그대로 본 것 같은데 변별이 없는 면접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학교를 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필히 이상하게 쓰지 않고 독서 기록 한 번도 없고 이런 케이스 빼고는 기본 점수를 줄게. 그 대신에 면접에서 보자. 이 학교마다 이걸 구분을 해놓는 게 속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보면 서류 플러스 면접 40점, 6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학교는 서류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이렇게 해놨죠, 그죠? 내가 참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학생부는 잘못 써주면 내가 진짜 심화가 잘 돼 있고 내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학생은 우리 학교 오세요. 속뜻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평가 대상은 일단 자기소개서. 이게 빨간 글씨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명 깊은 책 두 권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 수학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토일에 대해서 과학을 하든지 또 뭐 논술을 하든지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애들이 진짜 책 언제 읽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목고 들어가는 학생 전국권 자사고는 목동 쪽이든 강남 쪽이든 동일한 그 기준이 뭐냐면 전교에서 1에서 4% 사이. 4%를 넘어가면 예전에도 상상고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기준은 4%였어요. 4% 있던 거잖아요. 고교 내신 등급제라는 거.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애가 20%니까 얼만큼 봐줄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4%만 뽑으면 되는 4%. 100명 중에 4명이 책 읽은 학생을 뽑겠다는 겁니다. 대다수 96명은 싫어하죠, 당연히. 자기네들 안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걔네들까지 고려를 해야 돼? 우리 4%는 뽑으면 됩니다. 4% 애들 중에 책 읽은 애들 중에도 경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학생들이 2.5%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책을 읽은 학생하고 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안 읽었어요. 라는 학생 두 그룹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그룹이 있어요. 그런 붙는 학생은 책 읽는 거예요. 정답은 고등학교 입시는 대학교 입시는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 어떻게 하는 학생을 뽑는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지 이게 스펙이구나. 스펙이면 어떠세요? 스펙을 가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공조한일보에서는 심하면 예전에는 1년에 50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심한 경우 요즘 한 20건 정도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20건 있는 애하고 마지 못해서 대여섯 건 있는 애하고 왜 같이 점수를 줘야 돼요? 어머님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특목고는 선발 집단이지 뺑뺑이가 아니다. 아니 왜 10건 읽은 애하고 20건 읽은 애하고 똑같이 왜 점수를 줍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자기소개서에 녹여 쓰는 학생하고 그냥 대충 쓰는 애하고 왜 똑같이 점수를 줘요? 전국군 자사고는 여학생들 2.5% 남학생은 4%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학교는 일반고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군 자사고 특목고의 통일점을 선발하는 얘들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는 권한이 없어요. 복걸 보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이걸 어머님들이 갖춰줘야 됩니다. 면접 시간은 7에서 10분이고요. 면접 오려면 저녁에 이게 경기권에고는 올해 이제 공통 질문이 작년에 안양외고 고양외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자꾸 확대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서울권에고는 공통 질문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면접 시간이 7분에서 10분이라는 얘기는 물을 거 없는 학생한테 7분 쓰기가 굉장히 아깝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학생은 왜 우리 학교 지원했어요? 본인의 장래 꿈이 수학과 교수인데 왜 수학과 교수 되고 싶어요? 형식적인 질문 서너 개 하고 나면 끝이에요. 물을 말이 없다. 그럼 100%다. 그럼 그 학생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진짜 답변 잘했어요. 왜 면접 대비해서 맨날 그거 했을 거잖아요. 너 지원 동기가 뭐니, 너 왜 수학과 교수가 되고 싶니? 제가 장래에 훌륭한 뭐 이런 미적의 뭐 공식을 발견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다 외웠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뭐 수백 번 더 들은 거예요. 물을 게 없으니까 제일 공통적인 질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똑같은 대답이죠. 그 대답이 그 대답. 그럼 그 학생은 100%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이상한 말을 썼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필즈상을 수상하고 싶은데 필즈에서 어떤 분야가 아직 못 푸른 난제가 있더라. 그 난제를 풀려면 우리 서울대학교 수학과 어느 교수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험 삼아 이 미적의 정맥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필즈상을 또 필즈상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40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고 싶다. 그렇게 쓴 학생은 책을 꼭 뭐라고 씁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이 책의 정명 문제가 너무 재밌고 그러면 어머님들 3명의 면접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필수적으로 무조건 수학과학 분야에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인문학이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학 분야 선생님이 무조건 한 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3명 면접관 중에. 그러면 자기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진짜 읽었나? 이거 또 어느 학원 갔더니 또 선생님이 열심히 써주셨구나. 그래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죠. 근데 얘가 진짜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상산고등학교 여학생이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암호해독에 대한 역사책을 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암호해독에 대해서. 그게 요즘 우리 항상 사이트 해킹, 보안 이런 쪽이죠. 그래서 내가 수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사실은 꿈은 의사다. 근데 내가 수학이 이렇게 재능있다. 그게 상산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상산이 아니라 의대는 다 통한다고 했어요. 왜? 의대에서 뽑는 기준이 선발이 수학이니까 수학을 잘해서 뽑잖아요. 학교에 수학 잘하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얘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데 절대평가 A로만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15진법, 12진법 이런 게 있어요. 60진법. 그럼 우리나라 암호해독에서 쓰이는 게 이게 12진법, 5진법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쓰이고 이게 왜 유용하는가를 물어봤어요. 수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얘가 얘기했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걔 학생부를 알지만 별로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책을 수식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걔도 수학 잘한다. 통로 수학 가능성이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3학년이 되니까 상상고를 가고 싶다는데 뭐 가고 싶은 거 어떻게 많이 있어요. 어차피 떨어지면 일반고니까 지금 그냥 일반고로 가나 상상고로 넣어나 똑같은데 걔가 잘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자기소개서 잘 쓴 거하고 그 다음 수학 면접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학 문제 푸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잘 푸는 거하고 개별 면접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학교는 많아요. 제가 보면 진짜 학교는 많거든요. 들어갈 학교 많습니다. 외국만 해도 서울에 6개가 있어요. 국제고까지 합치면 7개잖아요. 그 다음 전국은 자사고 10개가 있고 17개 학교. 거기다 과거 영재고 그럼 30개 가까이. 그 중에 내가 왜 들어갈 학교가 없겠어요. 근데 들어가고 못 가고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실제적으로 1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돼버려요. 70, 80%지. 나머지 20% 갖고 2학년 때부터 아웅다웅 하니까 힘들다니까. 제가 올 10월에 예비 총리를 설명했는데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지금 우리 어머님들도 좀 늦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운에 기대거나 아니면 미래는 진짜 잘하니까 나쁜 성과에 행복한 고민하시는. 근데 예비 총리부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만드는 데가 어딘가면 강남하고 또 제가 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냐면 내 친한 친구 어머니 그 와이프죠. 친구 와이프. 목동단지 살고 그래서 통목강 제가 참 친구 애들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이 뉘앙스를 어머님들이 이제 완전히 착한 애 치고 공부 잘해야 되는데 왜 인간성이 좋다 그러면 항상 공부는 못할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교육 심리학도 했지만 제가 진짜 이거 논문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게 상관계수가 같이 가지 않을까? 사회에서는 통하는데 인간성이 좋다 그러면 성공 확률도 높고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인간관계가 좋고 대인관계 좋고 친구 좋아하면 성적은 이렇게 떨어질까? 그러고 우리 쪽 중에서 보면 제 싸가지 없어 그런 애가 왜 공부는 잘할까? 그 특목고에서 왜 그런 애들 뽑을까? 그 다음 인성 테스트에서 그런 거 걸러낸다고 하는데 왜 인성 테스트에서는 걸러내지는 못하고 그 다음 뻑하면 의대에서 인성을 보고 뽑는다 그랬는데 맨날 사기치는 걸 의사들이 다 사기치는 이게 현실이고 내가 일부러 인성을 나쁘게 만들라는 얘기야. 뭐냐면 인성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성적이 상관계수가 만비례로 나타난다는 말은 자기 주도적이죠. 인간관계가 좋은 우리 그 친구 애들을 보면 애가 너무 인간관계가 좋은 거야. 남자애들. 그래서 애들이 막 표정을 뽑아주고 막 그래요. 제가 나오는데 제 표정 뽑아야 돼. 이 앞에 앞단지에서 유명한 모모 학교에서 임원 경력은 이런 생각을 걔를 좋아하는 이유는 얘가 한테 가서 누군가가 야 뭐 끝나고 축구 한 판 할까? 오케이. 딸이가 가서 야 축구 끝나고 같이 나 PC방 갈까? 오케이. 얘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그리고 얘들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시간이 없대요. 숙제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야, 내 숙제할 시간이 없네. 제가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무슨 스케줄을 그때 축구를 해야 되고 PC방 가서 놀아야 되고 딴 애들 어디 놀러 가야 돼 같이 놀아. 그럼 이 시간은 뭐냐? 제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긴 뭐 회장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안 나오죠. 자기 주도적인 애는 어떤 애냐면 자기가 공부할 시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너 놀고 싶어? 그럼 기다려. 내가 공부 요 시간 끝날 때까지.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가자고요. 엄마 아빠 나 놀러 못 가요. 왜? 학원 수업 있어요. 그건 나쁜 애인가요? 그럼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유치 이름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애를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못하니까 우리가 뚜렷이 패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애들이 전부 엄마 아빠 못 나오죠. 문제는 인간성 좋은 애들
고1 정도 돼서 엄마 갔더니 우리 학교 개판이야. 시험 치는데도 50%가 자잖아요. 어머님들 조금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감독 들어가실 거예요. 토목고시하고 일반고에 좀 뭐 좋다는 학교 들어가서 그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시험 시간 20분 지나고 나면 다 자요. 왜? 못 나가게 하니까. 근데 쓸 건 없어. 뭐 알아야 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 상관관계, 인관성과 성적의 상관관계 만들잖아. 지금 2학년 올라서 예비 중 2학년 어머님들까지는 만들 수 있다. 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 1학기부터 성적 반영을 하려는 움직임이 당연히 생깁니다. 왜? 1학년 1학기는 제가 입학관리 부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과학한 거. 애들이 뭐 알겠네, 솔직히 말로. 근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니까 1학년 2학기 성적까지 선출한다면 1학년 1학기로 보통 반영을 시켰었는데 애들이 못 모르고 올랐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연수 하나 B가 나왔어. 너무 억울하죠,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다시 패자 부활전을 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관리부장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1학년 성적 반영을 없애야 된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정부에서 두는 이유가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 내신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진로를 찾아라는 건데 통목부에서 성적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학원 입장에서 좋겠죠. 학원은 어차피 애들 좋아. 뭐 시험 치나.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 맞추려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2년 후에는 거의 1학년 성적 반영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비 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만들어야 돼요. 인간관계 나쁜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진로적 성을 같이 결합시켜요.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우리 타고나는데 공지사들 보면 공통질문 2개 나왔어요. 우리 학교의 표 결의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뜻은 무엇이며 이를 자신의 포부와 연관지어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외에 2권 책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2권의 책 이외에 읽은 도서를 말해보고 이를 통해 얻은 지적 성장을 말을 해보세요. 3분의 120입니다. 그래서 명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1, 2 면접실에서 각각 동문제에서 3분 안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분을 대기 시간을 주고 자기가 잘 정리를 해서 각 면접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의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수학 공부한다고 나오는 대답이 아닙니다. 아까 뭐 조대호 선생님처럼 열심히 심화 문제 풀고 경시대 문제 풀어봤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더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모든 학교마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현대중공고 같으면 현대중공고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이 있어요. 학교잖아요. 그럼 정주영 회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는 항상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 어떤 특기할 만한 행동을 보고 네가 만일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아니면 네가 이런 경우를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니라고 묻는 질문이 무조건 일관돼요. 여기는 고리타분한 국립학교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 나왔죠. 세계를 결의를 하기 위하여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1970년대 작성의 활동이 있을 때 나온 거고. 근데 이게 공주사대보고 표어를 홈페이지에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학교 지원하는 줄 알아야 된다. 삼성전자 가서 LG전자 펜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뭐 한일고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통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 과학 창의 동아리에서 했던 과제와 그 과제를 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 얻은 질문, 얻은 가치. 이 개별 질문은 자소서에서 건져서 지가 좋다고 막 썼잖아요. 내가 어떤 동아리 했더니 여기 너무 활동이 좋았고 자화자찬만 했어요. 그건 검증입니다. 개별 질문의 특징은 검증. 그 근거 서류는 자소서와 학생과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김천고. 김천고가 김천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근데 2016년도니까 그렇지. 예전에 2014년도 이렇게 보면 김천이 거의 70명. 그 다음에 뭐
전국에서 보면 서울, 경기가 지금 63명이잖아요. 경기가 아니라 있어. 울산, 그 다음에 경남 쪽이 거의 60, 7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서울, 경기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권 학부모님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갈 만한 학교가 없어요. 외고를 보내고 싶어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없고요.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경기권 외고가 그렇게 뭐 진학 실적이 썩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생각하는 게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자사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안산, 동산고 뭐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근데 동산고보다는 이쪽이 한수 위잖아요. 외대부고나 이런 쪽. 근데 외대부고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권에서 항상 전국적으로 많이 가요. 허철고도 많이 가고, 광철고도 많이 가고, 김천고도 많이 가고, 부일고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쪽이 빠르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경북, 전북, 지금까지 실적이 나왔던 학생이 전부 누구냐? 여기서 나옵니다. 재작년 서울의대 들어간 학생도 김천시내중학교 출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대 연구대학교 들어간 애들도 대부분 김천고 출신. 작년까지 김천고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했잖아요. 뭐 6월 목평을 보고 9월 목평 보고 이렇게 하면 6월 목평 기준으로 해서 항상 1, 2등급, 2등급 이내 비율이 30-40%였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양정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올해 1학년 애들은 68%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통합전형 20%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2등급 이내다. 학력 수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래서 그쪽에서 바라는 것은 이제 한 소리 더 뜨는 거예요. 왜 우리 학원이 좋아서 오겠어요? 서치문에서 목동이라는 데 오는 거예요. 이쪽 애들 좀 모았습니다. 서울 경기만 조합을 시키면 여기가 못 가는 학교가 어디냐면 의대 쪽을 잘 못 가요. 의대 쪽은 수시로 가려도 굉장히 심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아까 공주사대 부분이시죠. 그 다음에 일단 정시가 뒷받침이 돼요. 근데 정시는 서울 경기 애들이 잘 가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을 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게 이제 그쪽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해드리겠다 그랬는데요. 시설도 현대식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별 의미가 없는데요. 전국권으로 뽑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천고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사층이 적다. 양정고의 특징은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양정고는 사립인데 조금 이미지가 올드한 이미지, 조금 안 움직이지 않나요? 그래서 수시는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활동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애들이 들어가는 틈이 많아져요. 근데 선생님이 교과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수시라는 데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자기주도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휴일 운영체제 1인 1독서대, 그 다음에 뭐 주말 특강, 야간 특강, 제종을 학습 동아리가 240개. 뽑는 인원이 256명입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240개. 수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시골 중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학교는 김천고밖에 없습니다. 김천고가 뭐 대외적으로 보면 한 1, 20억 정도 재단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돈 들어오는 건 10억 내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설재단 10억 내외인데 그 10억 내외를 전부 256명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그럼 하나그룹이 북일고를 운영하는데 왜 실적이 김천고에 자꾸 뒤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딴 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제 사적이거든요. 돈이 이만큼씩 들어가요. 30억씩.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가냐? 국제가로. 그래서 아이비리그 들어가면 2천만 원씩 장학금 줘요. 그게 다 그쪽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네이티브 선생님 주거비하고 다 포함하면 1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티브 선생님 많잖아요. 그 다음 학교 선생님도 일반 과정하고 틀려요. 틀림없이. 연봉책이 틀리겠죠. 거기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딱 30몇 분. 그러니까 일반 과정에 쏟을 돈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돈만 들어가요. 근데 김천고는 전부 이쪽으로 옵니다. 김천고가 4년 전에 국제과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운영을 해보니까 돈을 거기다 다 쏟아야 돼요. 1년 해보고 바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 나오는 일본 공대 간다 뭐 이렇게 그게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경제 동아리, 그 다음에 뭐 주동아리, 부동아리, 그 다음에 학술 동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2년 연속 이 학교에 대해서 탐방이 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 자료를 보낼 때 학교 프로파일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 학생에서 보는데 요거 어떻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만들어요. 보통 학교에서.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만들 자료가 없어요. 그럼 제 말은 뭐냐면 60, 70페이지에 가량 자기 학교 홍보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쉽게 서울대 연구대에 보내는 거예요. 뭐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쓸 말이 많다. 그걸 잘해줘야 일단은 진학 실적이 나와요. 서울대 연구대에서 김천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소개서 똑같은 거거든요. 학교 자기소개서를 학교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있어야 모르죠. 그다음에 신입생 장학제도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딴 데 같으면 뭐 연간 뭐 장학금을 3년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주겠다가 아니고 여기는 일시불로 바로 지급을 해요. 들어오는 성적 플러스 재치고사 비슷하게 시험 봐가지고 자 1등에서 3등까지 1,000만 원 어머니 통장에 바로 입금 바로 한다고 상품권도 아니고 딱 현금으로 바로 꽂아줍니다. 그 다음 7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이면 300만 원 30년 여기까지 한 3년 동안 학원비가 이제 여기서 싹 떨어지는 장학금이 이제 변경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설 1월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학회가 이제 학교 100억인가 200억 있을 거예요. 기금 거기서 이제 계속 이자하고 수익 있잖아요. 운영 수익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누가 낸다면 여기 그 재단의 이사장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분이 사재를 무조건 6억에서 7억 정도 쏘는 거예요. 모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1조라니까 쏘겠죠. 근데 재산이 1조라도 못 쏩니다. 제가 재산이 1조라도 아까워서 쏘겠어요. 그 돈으로 딴 거 하지.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쓰고 하지. 내가 그걸 왜 쏘겠어. 그러니까 이쪽은 보면 이게 동문간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서울대 있는 동문 불러보죠. 이런 걸 잘하는 거거든요. 모든 교사가 부장교사의 담임자죠. 그 다음에 교사 평균 이게 좀 되나 40대 밑이 사실은 전부 자사고 다 따져봐도 거의 없어요. 보통 40대 초반이거나 중반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평균 연령이 38.6세. 이게 뭐냐면 용골려서 많이 보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지고 수시가 성적이 확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이거 많이 물어봤는데 음주 흡연의 휴대전 게임 없다 그러면 진짜인지 내가 진짜 궁금해서 요즘 목동에서 보면 전부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솔직히 담배 피우는 애들 없잖아요. 옛날에 정권 여사하고 전화하기 전에는 뒷산에 그 산이 있어요. 또 항상 보면 고등학교 전부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과에 보면 맨날 무슨 산을 뭐 쌓아봐.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가서 담배 피우다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배 이거 틀 수 있는 통을 다 마련해 있어요. 예전에는 얘들아 담배 피워도 좋으니까 거기서 제발 담배 좀 그냥 버리지 말고 통에다 좀 넣어라. 근데 지금 다 없어. 담배 피우는 애가 자기들이 알기로는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있을 거야. 분위기가 진짜 그렇게 많이 좋아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다. 인터넷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이렇게 철도가 막 다니기 때문에 전파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주의다. 스마트 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김천고등학교는 이게 좀 거죠. 기본 논술, 실전 논술은 제가 알기로는 유니브 강사. 옛날 대원이 그랬잖아요. 대원하고 한영에서 자기들이 좀 안 된다 싶으니까 학원의 강사들 A급 교사들 다 불러가지고 논술들이 다 시켰잖아요.
김천에 보냈어요. 네, 일반 전형 200이면 전국 단위 1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떨어질 것 같고 광역 단위보다 오히려 2명을 더 없더라. 근데 아무튼 여학생은 안 뽑아서 굉장히 제가 안 좋긴 한데 남녀 공학하면 대박 치더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재단에서 동문들이 반대가 심하다. 남자가 그렇게 주시는 갑자기 여자 안 돼. 그리고 기숙사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 면접이 3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70%가 신청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 신청 면접 차이가 뭐냐? 내신 성적. 일반 면접은 올해 쉽게 얘기해서 올해 아닌 애들은 신청 면접.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진짜 작년에 구분해보니까 한 30% 들어온 애들 대부분 올해이고 나머지는 그냥 작년 1.7배인가 그랬거든. 1.7배수인가 뽑았거든. 근데 올해는 2배수로 뽑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신청 면접 2배수까지. 그래서 보낸다. 그래서 일반 면접은 쉽게 얘기하면 인적 사항 확인만 하고 끝납니다. 너 이름이 누구야? 그 다음에 뭐 어디 정도 맞니? 그러고 확인하고 합격. 애가 말을 제대로 말을 못한다, 말을 더듬는다, 뭐 현기증이 일어났다고 쓰러졌다 이런 경우 빼고는 합격을 시켜준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올해의 위력. 올해의 위력. 그리고 나서 신청 면접은 뭐냐면 얘는 B가 있는 단계고 얘의 우수성을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고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고가 B 2개 삭제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알거든요.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B 하나 주면 알잖아요. 보시면 끝까지 추적 조사해요. 선입견은 뭐냐면 얘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딸고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B가 있는 게 얼마나 불리하다. 용인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혜택이 있다. 그래서 1단계 뭐 이렇게 뽑고 뭐 한데 1단계는 무조건 내신성이 되죠. 2단계 서류 면접인데 여기도 보시면 서류가 50점, 면접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실제 50대 60인데 실제 이럴까요? 그럼 서류 엄청 잘 봐야 되겠네. 뭐 하나고 수준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김천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서울 같으면 이게 굉장히 높은 기준인데 김천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쓴 거예요. 김천 시내에도 학교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목동처럼 학생들 잘 쓰는 중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라고 들었는데 학생부를 보면 의외로 담임선생님이 잘 안 써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부를 신뢰를 잘합니다. 와 김천에도 이런데 뭐 다른 데에서 더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왜 이랬습니다. 모금 월선 쪽하고 그 다음 다음 쪽하고 우리 차이 이렇게 많이 나요. 아 서울에도 그래요. 그러면 면접으로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면접으로 갔더라고요. 제가 의미 없다는 얘기죠. 1학기 공부했는데 B 2개까지입니다.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240점 만점에 234점이니까 1학년 1학기 때 영어 B 하나, 그 다음에 2학년 때 사회과학에서 B 하나, 그 정도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있고요. 다 본다는 얘기요? 다 본다는 얘기지. 자율, 봉사, 행동, 특성, 과목서, 세분, 독서 다 본다는 얘기죠. 어머님들이 항상 학생부를 생각하실 때 제가 이제 마지막 혹시 3학년 어머님 계세요? 3학년? 아, 예, 3학년 어머님 이번에 입시 보시겠죠? 예. 만일 얘가 학생부에 대해 자신이 좀 없어 담임선생님이 종합 의견 별로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독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제가 CDT나 뭐 다른 생각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독서예요. 독서. 딴 거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선생님이 얘를 잘 보냐 못 보냐, 그럼 선생님이 나이가 드셨나? 젊은 선생님이냐? 아니면 의욕이 있나? 의욕이 없나에 따라서 한 줄짜리부터 시작해서 17줄짜리까지 그런데 독서는 지가 읽은 거는 대부분 다 올려줍니다. 왜? 과목당 500자거든요. 과목당 500자는 뭐냐면 과목당 최대한 길게 쓰면 10권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과목당 10권. 그럼 곱하기 5하면 50권씩 쓸 수 있어요. 1년에.
그렇게 쓴 적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쓴 거 다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웬만한 거. 독서 활동만이 학생이 쓴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 그래서 내가 지금 학생부가 굉장히 미흡해. 지금부터 무조건 독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독서만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시겠죠? 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맞춰야 돼. 그게 자기소개서하고 독서활동하고 일치를 시켜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내년 2월 초까지 보통 이제 기재가 끝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책을 읽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책을 읽을지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읽는 게 최고다. 자기주도는요, 어머니들이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하는데 인성 능력 안 본다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하는 데는 인성 능력 거의 안 봐요. 겨우 본다는 게 뭐냐면 여 기숙사에서 여 룸메이트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청소당번을 1, 2, 3, 4로 정했는데 이번 애가 할 얘가 안 하고 그냥 땡땡이 치서 그럴 때 너희 쪽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인성이 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이게 제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면접평가 여기도 보시면 10이죠. 자기주도 30. 자기주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주도예요. 굉장히 웃기는 거죠. 단어 5개, 첫눈, 고구마, 엄마, 고래, 용기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카프카의 변신 중 일부를 지문으로 제시를 해놓고 이걸 보니까 그레고리는 벌레인가요? 사람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카프카의 변신을 많이 읽으시죠? 그럼 안 읽으면 어떡해요? 제시문을 보고 추론을 해야 돼요. 단어 5개로 스토리를 만들고 카프카의 변신을 읽으시면 이건 전부 인문사회계열 애들을 그냥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올해는 바뀐다. 올해는 자연과학적인 것도 하나 제시합니다. 현실 그렇게 구문함과 8분의 준비 시간을 줍니다. 근데 8분이 아니라 80분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김정보예요. 김정보 맞죠? 네. 아무튼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안 한 학생 간의 구분을 뭔가를 보자. 면접에서 변별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주자. 공통지능이나 하는 학교는 특징이 되었어요. 책을 읽은 학생하고 안 읽은 학생은 이 질문을 대했을 때 한 학생은 멍한 표정이고 한 학생은 굉장히 자신 있다. 제가 모의 면접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컨설팅 왔을 때 한번 해보면 딱 왔을 때 느낌이 걔는 모든 거에 대해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학생이구나. 어떤 학생은 이건 뭐 학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해. 후자는 거의 그걸 면접 때만 바꿔주는 자료가 하는 건데 쉽게 잘 안 바뀌고 다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목구는 선발집단이에요. 전국군 저사고는 잘 아시겠지만 10명이 간다고 했을 때 34명이 간다고 했을 때 목동권에서 보통 5대 중학교가 6.5% 정도입니다. 외고, 국제고, 가고, 영재고, 전국군 저사고 양성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럼 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6명 정도 36명 중에 보통 대여섯 명은 과거 영적으로 갑니다. 근데 걔네들은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수학과만 하니까. 근데 나머지 30명 중에서 1, 2, 3, 4, 5는 전국권 자사고인데 그 중에가 하나 외대보고 다 찢어먹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퍼센티지는 몇 프로 나오냐면 2에서 3%가 탁 떨어져요. 전국권 자사고에서 뽑고자 하는 애들은 항상 전교권 애들을 뽑고 싶어. 근데 그게 A라는 기준, 그 다음 5A라는 기준으로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 과목별로 들어가 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오히려 쉬운 거예요. 망가지면 처음부터 먹어야 돼요. 안 먹었을 때 애들이 사춘기 때 땅땅 하나씩 터지거든요. 가고 영재고 애들은 80% 이상이 사춘기가 없어요. 근데 외고, 국제고, 전권 자사고 애들은 땅땅 하나씩 터지는 게 그게 결정타거든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학습 플래너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진로 희망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 될지 알아요. 제가 보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체험학습하는 건데요. 체험학습하는 것 중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빠, 엄마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빠, 엄마하고 같이 갔을 때가 효과가 제일 높게 나타나요. 그 다음 인문계적 성향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여행.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단 부모님이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항상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 때 여행을 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행 계획서를 써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버스비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뭐 1박 2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승인을 받으면 돈이 나오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다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는 거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가 항공이 많으니까. 저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터넷 들어가 조사해보고 그다음 저가 항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아시아는 더 쌉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고라 들어가서 호텔 예약도 해보고 부킹스닷컴 들어가서 해보고 호텔스닷컴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호텔 컴바인 들어가서 다 조사해보고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깨닫는 게 뭐지?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개별 질문은 모린드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향후 진로계 이런 걸 하는데 올해는 이게 어떤 나온다는 거고 그럼 전국 간의 자사고 이런 거는 제가 왜 빨간색을 했냐면 어머님들이 많이 뽑는 학교 좋아하시죠? 외대부고가 전국 베이스로 뽑히는 상상고 다음에 외대부고예요. 많이 뽑는 학교다. 근데 외대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쪽은 경기도하고 서울이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민사고는 5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165명인데 서울 경기 쪽에서 50% 넘은 거예요. 제가 제시한 학습 플랜은 뭐냐면 지금 1학년, 2학년이면 일단은 포커스를 민사로 맞춰버리면 제일 편한 거예요. 민사는 국영수 사과입니다. 국영수 사과. 다 개별 질문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항목당 15분씩 들어요. 75분이에요. 민사고에 초점을 맞추면 일단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앞으로는 애들한테 제일 첫 번째는 진로 찾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책을 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학습 액션 플랜을 짜고 단계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서류 면접 통합으로 나오는 학교가 없었다고 그러죠. 통합으로 나오는 거. 이래도 볼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볼 수 있고 하나하고는 서류 면접을 똑같이 본다고 아예 명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얘네들은 서류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외대보고 서류 25, 면접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얘네들이 보면 서류가 적게 보는 게 정상인데 희한한 게 뭐냐면 용인하고 강남 쪽에 엄마들이 워낙 외대보고를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기부 수준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다 보니까 딴지에서 오는 애들이 그 정도 평균에 못 갔을 때는 낮게 보여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 하나고는 좀 생기부가 독특하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교육비는 이제 참고 삼아 교육비 요것만 보시면 되죠. 다른 건 말고 제일 싼 학교 싼 학교 포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주는 학교에서 그 다음 학비 쪽으로 쭉 봤을 때 국일고하고 강철고 포철고 김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한 2, 3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2, 300 정도 포함을 시키면 월 100만 원 수준입니다. 전국권 자사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그 명도계고 대원이고 보내고 싶은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월 150에서 200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월 100이면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신곡이나 강서고등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싸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애들 얼굴 안 보여요. 아예 보내버릴 수 있다는. 그리고 방학 때 한번 보면 굉장히 기쁘죠. 그 애들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머님들 그때 되면 갱년기 막 들어갈 때 있잖아요.
경력기도 없어지고 애들은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휴업이 그냥 절로 일어나는데 그냥 돈을 받아야 되니까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것도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저리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앞으로 생각하실 때는 특목고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못 가는 게 당연히 스카이가 아니라 특목고라 생각합니다. 그럼 특목고에서 스카이 가는 분들은 일반고에서 가는 것보다 높냐 안 하냐 따지는 거죠. 교대하고 이제는 아직까지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있고래요. 오히려 어느 쪽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강성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앞으로 전형이 수시적으로 학생 중학으로 계속 움직이죠. 그 베이스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무게중심이 계속 특목고, 그중에 중학교 자사고점이고 그 다음 예고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학교로 빼고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제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수능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명도되고 병원에로서 또 나름대로 뭔가를 들고 가고 그냥 같이 이제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독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시켜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